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은 그야말로 잿빛입니다. 뿌였습니다. 황사가 덮여서 하늘이 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뽀얗죠. 내일이면 이제 보면 4년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문득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 4년, 과연 우리에게 재앙이었나? 아니면 축복이었나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갖다 전 세계에 알린 혁혁한 공을 세웠죠. 아마 문재인 정부를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라면 내로남불일 겁니다. 이번 4.7 보궐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전하는 외신들이 그냥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내로남불이 야권 승리의 결정적 승인이었다 라고 보도하고 있으니 전 세계 이제 옥스퍼드 대사전이나 웹스터 대사전에 내로남불이 실릴 판입니다. 내로남불 이퀄 문재인 정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왜 문재인 정부 4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과거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전이나 집권 후에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양반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DJ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추한 모습으로 때로는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된 이후에 48년 대한민국을 갖다가 건국하고 어영부영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4년의 세월 진짜 정말 쓰러질 듯 엎어질 듯 참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거 있죠. 사람도 이렇게 잘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크게 홍역을 앓을 때가 옵니다. 운명적이죠. 그래서 그 홍역을 갖다 제대로 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축복이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우리에게 축복이었나 생각해보면 1932년 당시 독일 총선을 통해서 제1당 다수당 과반이 넘는 다수당으로 집권한 당이 나치스당입니다. 나치스당의 당수는 아시다시피 히틀러죠.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갖다 잡은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10년 이상의 그야말로 끊임없는 소수정당부터 출발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드디어는 1932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33년에 히틀러는 수상, 우리로 한 총리죠.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고 히틀러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는 퓨러, 우리로 하면 총통이죠. 총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수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12년을 갖다가 그야말로 독일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40년에 파리를 점령하고 41년에 전격적으로
러시아를 침공해서 저 모스크바 언저리까지 갔을 때 독일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히틀러 만세가 여기저기서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모른 척하는 사이에 히틀러는 거의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인종청소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히틀러가 그렇게 괴물이 된 데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독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개중에 깨어있던 몇몇 장군들, 몇몇 정치인들, 몇몇 과학자들은 반항하고 도망가고 했습니다만 대다수 어떻게 보면 우매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은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 파기하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드디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파리를 갖다가 점령하고 프랑스를 갖다 항복시키고 이 분위기에서 또 덩거르크에서 영국군 30만을 몰아내고 했을 때는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에 대한 인종청소, 그야말로 대학살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 1945년 5월 7일 어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그거 갖다 종전 기념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구소련이 베를린에 들어가서 항복을 받고 그다음부터 독일은 사실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독일은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마약에서 깨어난 거예요. 아편에서 깨어난 겁니다. 또다시 히틀러 같은 이런 포퓰리스트 선동가한테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다시 우리가 히틀러 같은 선동가, 히틀러 같은 포퓰리스트한테 쏘갔다가는 또다시 1945년 그야말로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분할 점령되는 비참한 꼴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서독이죠. 정확히 그 당시에는 만든 법이 바로 반히틀러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나치스를 찬양하는 사람은 이건 표현의 자유 이런 거 갖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4년, 내년까지 한다면 5년이 되겠죠. 그 5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상처 남길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1% 갖고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초에 보면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과거를 갖다 싸그리 몸조리 때려 부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통에 90%에 넘는 지지율이 90% 육박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와 같이 괴물이 된 데에는 사실 그 당시에 쏠려갔던 우리 국민들의 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좀 크게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5월 21일 날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합니다. 근데 더 큰 숙제가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그야말로 딸 문제, 딸이 그 라임 투자와 관련해서 11번째 계좌인가 뭘 만들었는데 그게 꼭 옛날 정경심이 했던 그 펀드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률 씨라든가 유명한 회계사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무슨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건 조사 수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부겸 지명 철회하라고 난립니다. 그 외에도 장관 임혜숙이, 박준영이 등등 3명이죠.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1250점에 달하는 도자기를 갖다가 밀수하고 또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덕하니 공동저자를 올려놓고 무슨 국비로 가는 해외 연수 같은 거죠. 연수가 아니면 뭡니까? 그저 해외 잠깐 나갔다 오는데 자식들 데리고 유람하고 앉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허물어진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리를 안 합니다. 꾹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30번째 야당의 동의 없이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 없이 그야말로 야당 패싱한 상태에서 장관을 30번째, 31번째, 32번째 임명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도 빨리 정리해야죠. 그런데 묵묵부답입니다. 그 양반 특기죠.
돈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절대 입 안 엽니다. 돈 되는 부분은 무조건 숟가락 얹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인이 참 다시는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5월 1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11시에 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얼개가 대충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20분 동안 특별연설하고 50분 동안 기자와 일문일답 한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한 5가지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번에도 이 할 얘기는 11월 집단 면역 완성하겠다 재다짐하고, 여러분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오늘도 그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접종을 권유하는 거라고. 코로나 해갖고 지금 보면 계속 보면 무슨 한의사가 죽었다, 의사가 죽었다 이러는 판에, 그나마도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파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떨어졌다면서요. 그거 어디다 가서 맞으라 말입니까? 둘째, 또 한국판 뉴딜 얘기할 모양입니다. 셋째, 참 질겨요. 지금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 앙천대소하고 앉았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이야기라고 앉았고, 심지어는 옥류관, 2018년 평양 갔을 때 옥류관 그 주방장이 국수를 처먹을 때는 요살을 떨더니 내려가서는 이와 같이 상욕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하면서 또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부동산 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원론적인 얘기한다면 투기 근절 얘기 또 하겠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26차례 부동산 대책에 실패한 것은 1가구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끝으로 보면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눈에 톡톡 들어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4년 동안 부채 폭탄이 우리 국민들 머리 전체에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추계분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누적 재정 적자가 무려 409조입니다. 적자만 409조입니다. 악가지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에서 이 9년에 있었던 재정 적자의 2배. 그러니까 MB 때, 박근혜 때 이 9년 동안 대략 한 200조 정도 적자를 갖다가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놀랍게도 4년 만에 그것의 2배인 409조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들 머리에 세금 폭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재산세 내실 겁니다. 재산세가요, 이게 5월 4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군요. 화요일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한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종부세와 재산세 이 두 가지로 합쳐져 있는데 2019년 된 6조였답니다. 작년 2020년은 7조였답니다. 올해 12조가 될 겁니다. 왜?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12조가 될 거고, 이 중에 종부세가 4조 6천에서 한 6조 1천억가량, 재산세가 6조가량 된답니다. 왜? 공동주택 그 공시가격이 무려 19.08% 급증을 했으니 재산세, 종부세 해갖고 무려 작년에 비해서 대략 5조를 더 내야 됩니다. 그 5조가 바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자, 탈원전 정책 신나게 피고 태양광 펴서 전기요금,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올 여름 에어컨 키시면은 아마 박살 나실 겁니다. 전기세 점점점 그야말로 여러분 코앞으로. 우린 전기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기세는 거의 세금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세 폭탄 여러분 머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와해로, 한미동맹의 와해 좋습니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적 동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다음에 대만 TSCM이던가요?
인텔을 비롯해서 19개 반도체 업체를 불러놓고 이른바 반도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그건 좀 구닥다리라 그건 삼성전자 등에서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그야말로 저 시스템 반도체나 설계 같은데 집중했던 미국 인텔이 이제부터 메모리 반도체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독과점으로. 그런데 이젠 그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고 와야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을 동맹으로서의 그야말로 한 수 접어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을 거 받고 따질 거 따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5월 21일 미국 가서 뭐 어떻게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뭐 부동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촛불 앞장세워서 이게 나라냐라고 그야말로 광화문에서 국민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서 히틀러 얘기했으면 히틀러가 바로 그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선동하는 데 귀재였습니다. 이제 제가 되물어볼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것도 나랍니까? 이것도 나랍니까? 당신의 장난감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미 국민들은 체념한 듯 내로남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이른바 아편에 중독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로남불 무섭습니다. 내로남불 계속 우기고 밀어붙이니까 국민들도 그러려니 라고 우리 국민들 그냥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얘기했던 거 국민들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라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이전소득, 즉 국가보조금이라는 아편에 이제 국민들이 상당수 이른바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 자, 대학 안 가면, 자, 1,000만 원씩 갖고 돈 줄 테니까 세계 여행 다녀라. 이낙연 씨, 자, 전화 가면 3,000만 원 줄 테니까 뭐 해봐라. 정세균 씨, 아니야, 갓 태어나면 청년 되면 1억짜리 통장 만들어 줄게.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구 퍼주는 이전소득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보조금, 꽁돈,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는 외상이면 공짜도 잡아먹는데,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데, 우리가 바로 다 그 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송아지를 갖다가 키워서 먹어야 될 송아지를 갖다가 우리는 때려잡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안 주면 안 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이른바 후진 국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정신은 피폐해지고 그런 보조금에 그야말로 걸신 들린 듯이 달라붙는 이른바 예전에 아픈 환자 같은 그런 국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재인 정부 4년의 죄입니다. 죄.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한번 본때를 보여야죠. 근데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 어느 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은 피폐해지고 정신은 흐리멍텅해지고 이미 공돈에 많이 중독되어서 또 선전선동하고 과거의 히틀러, 과거의 문재인 마냥 선전선동하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으로 현혹하는 그들에게 또 표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한다고 손가락 자르느니 마느니 할까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오늘 참 침침하고 쾌쾌한 하늘만큼이나 참 어떻게 보면 암울한 지난 4년이고 또 아직 그렇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은 향후 1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정부 4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 가지만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또다시 저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갖다가 운영한다면, 저런 선장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맡긴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큰 배는 결국 좌초하고 침몰하고 말 것이다 하는 교훈을 남겼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4년은 재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